안녕하세요, 김현진님. 안녕하세요, 쭈야님. 김도님, 안녕하세요. 꼬들님, 안녕하세요. 이면수님, 안녕하세요. FD님, 안녕하세요. 문현님, 안녕하세요. 김희수님, 안녕하세요. 드림러브님, 안녕하세요. 병건님, 안녕하세요. 검량이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 살펴보던 종목들이 오늘 거의 다 날라갔죠. 거의 뭐 작게는 뭐 7, 8%에서 높게는 10% 이상 다 올라갔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급등할지 안 올라갈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홍지만님 어서 오세요. 추세죠. 추세. 지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종목들이 오늘 올라간 이유가 이 친구 어떤 호재나 이슈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중기적으로 돌려놓는 주봉에서 전부 다 추세 턴을 해놓고 앞전에 세력들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일봉에서 세력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간 달려나갈 거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하필이면 오늘 다 날아간 거예요. 오늘 다. 자, 근데 끝났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혜양주라든가 뭐 제지주라든가 뭐 패배떨이라든가 물류 관련주가 좀 덜하긴 한데 역시 물류 관련주들도 날아갈 거고 철강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주식에서 추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목은 전부 다 상승 추세에서 날아가는 거지 절대 하락 추세에서 날아가지 않아요. 하락 추세는 옆으로 가고 턴도 해놓고 안착되고 돌려놓고 거래량도 들어와야 되고 수급도 좋아져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잘 기다리고 있다가 끝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해놓고 믿고 참고 기다리면 다 큰 수익으로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전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김도님 씨 목소리 안 들리세요? 송유선님 어서오세요. 그레이스님 어서오세요.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이 좀 지겨울 수 있고 저 송리산개미TV는 맨날 또 추세 얘기하고 오주선 얘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240m 이 얘기 또 하고 있네. 삼성전자 지금 싸다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추세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죠?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혼내키는 질에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삼성전자를 봅니다. 대형주 삼성전자랑 LG화학 좀 보고 갈게요. 자,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올라갔더니 또 거기서 막 갑자기 이제 뭐 해소가 된 거야. 이제 저점이야. 9만원 올 건데 니들 왜 안 사니? 빨리빨리 사야지. 이 지금 얼마나 싼 건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또 5일선 깨놓으니까 아닌가? 생각이 잘못됐나? 이게 아니고 월봉에서 봤을 때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이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 거예요. 오늘 날아가는 종목들 잘 살펴보면 다 월봉에서 우하향이고 주봉에서 추세턴 해놓고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주봉에서 추세 우하향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 잠깐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거봐 바로 돌아 나간다니까 이게 최저점이라니까 왜 안 샀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5주선을 딱 찍고 지금 떨어지는 거죠. 역시 돌파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5주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고 삼성전자는 특히 앞전에 더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7만 원을 뚫기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 추세 추종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주식시장이 탄생한 이래 이 추세 추종은 변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당연히 추세 추종을 봐야죠. 서점에서 책을 사서 볼 땐 두 가지 책을 사서 보시는데요. 거래량과 추세에 관련한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 한두 권 정도는 반드시 읽어야 되고 멤버님들한테는 제가 좋은 책 몇 개 말씀드렸는데 주식 심리투자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은 10번, 20번 읽어둬야 돼요. 제가 머리 나빠서 또 그런 책 몇 번 읽었어요. 그러면 이해 안 돼가지고 중저었어요. IQ가 안 따라가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책에서 도대체 맨날 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추세예요. 그러니까 한정전자가 오늘 또 떨어지면 뭐가 어떻고 뭐 하반기가 어두울 거라는 뭐 그런 것 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추세가 우하향이란 얘기예요. 우하향. 내가 이 주식을 여기서 왜 사 도대체? 추세 돌려놓고 안착하면 여기서 사야지. 지금 싼지 안 싼지 어떻게 해요? 자, 또 하나 LG화학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을 꾸준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삼성전자하고 LG화학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LG화학과 삼성전자의 개인분들이 많이 어떤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걱정도 되고 우리 어제 수익이 안 날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이게 LG화학 차트예요. 자,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추세가 하향이죠. 그죠? 해피데이님 이거 하향이잖아요. 그죠? 트나무님 어서 오세요. 이면수님 어서 오세요. 역시 우하향이죠. 이거를 추세가 우상향이라고 말씀하실 분 없죠.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그죠? 우하향. 자, 근데
저번에 강의라고는 좀 그렇고, 제가 남을 가르칠 실력은 안 되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렸죠. 이 친구가 굳이 어느 정도 바닥이라거나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자리가 있어요. 월봉에서 보셔야 되는데, 요 앞전에 2018년도 2월 달에 이렇게 볼록한 산처럼 생긴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싣고 들어왔다면 여기는 깨지 않을 확률이 제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이렇게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여기를 찍고 나간 거예요. 따라서 내가 LG화학을 살 거야. 난 사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게 맞는데 요 저점을 모르니 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을 때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면 요때 삽니다. 요때. 이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여기부터 이제 분할 매수가 되는 거예요. LG화학은 대형주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사서 10% 수익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꾸준히 월급 타서 모아가는 LG화학, 삼성전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뭐 단기나 스윙을 한다든가, 나 이 친구 잠깐 들어가서 5% 먹고 나올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물론 이제 금액이 큰 스윙 투자자, 막 5억, 10억씩 스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큰 종목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큰 종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과 턴인 5주선 돌파 한착을 반드시 해줬을 때 가는 거예요. LG화학은 엄연히 우하향인데 원체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 깨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주 잘 날아가네. 제주 살펴볼 거예요. 제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시장 전체를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시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을 하게 되면 지금 좀 주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 거야? 이렇게가 돼서 시장에 대해서 세계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기 싫어하시면 안 돼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힘들어도 머리가 아파도 근데 이제 알고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미정 씨가 잘 끝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잘 끝났지?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죠, 오늘. 왜 그러냐면, 요새 동조화도 잘 안 되고, 미국하고, 어제 또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강했잖아요, 그죠? 내 종목만 안 올라서 그린 거예요. 자, 다우산업이 1.45%, 나스닥 2%, S&P 500 1.61% 굉장히 올랐는데, 사실 저는 이런 시장 별로 안 좋아해요. 변동폭이 너무 커요. 이게 종목도 아니고 그래. 지수가 2%씩 움직이면 어떻게 감당하라고 도대체, 어쨌거나, 잘 끝났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더 크게 안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나 약간 우려감은 시장에서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나왔죠. 나스닥 2% 급등했는데 1일 상승폭으로는 한 달 만에 최대고 아무래도 기업들 실적에 대한 호조감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안 좋다며? 그 기사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핑계를 찾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핑계를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청자님들이 아마 기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스로가 기자야. 그럼 어떻게 알아? 그죠? 주식 올라갔어. 그럼 오른 거에 대한 핑계를 찾아서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내가 기자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저런 참조사항도 좀 잘 봐야 되겠죠. 안부인님 어서 오세요. 저 지난주에 미국 증시 자금이 최대 유출, 일주일 새 20점 빠져나왔대. 그러니까 증시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지금. 금리 저렇게 올리고 양적 긴축이 되면 우리가 불안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돈 좀 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쌍방울 얘기가 좀 있네요. 이건 절대 이 종목이 좋다고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쌍용차 인수양서가 제출했답니다. 이 친구만 그릴까 아니고 KH도 그리고 KG그룹도 난리인데 결론부터 내리면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멤버님들은 제가 당부드리는데 하지 마시고 라고 시청자님들도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안 샀더니 날라갔어. 안 샀더니 상한가 가고 난리야. 쌍용차 인수한다고 그러다가 어차피 다 인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KG가 됐든 쌍용차가 됐든 누가 됐든 한 군데밖에 쌍방울이 있든 한 군데밖에 인수 못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군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폭락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급등한다고 야, 쌍용차 인수하는데 우리 사자 그렇게 저기 아시죠? 왜 가로등에 이렇게 여름밤에 가로등 있으면 불나고 싹 뛴다는 거 그죠? 우리가 그런 투자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올라가든 날아가든 쌍방울이 뛰든 말든 상한가를 가고 점상을 가든 절대로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일본이 빠르게 따라오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죠. 잃어버린 10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20년인데 무리하게 돈 풀고 무리하게 금리 인상했다가 20년을 거의 제자리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이제 거의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이 거의 저희 나이뿐일 거예요. 제 나이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때 중학교 때 왜 일본 가면 엄청 좋았죠. 너 소니 카세트 테이프 갖고 있냐? 이런 거 있죠. 왜 카세트 갖고 있어? 소니 카세트 갖고 있어? 너 샤프 있냐? 저펜 이런 거? 그래서 왜 일본이 대단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본이 반도체가 완전히 언제부턴가 갔어.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뭐를 하냐면
TSMC부터 미국의 마이크론, 한 마이크론인가? 거기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유치해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반도체를 키우려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 구마모토의 반도체 공장이 드디어 착공했습니다. TSMC를 꼬셨죠. 일로 와. 우리가 투자해줄게. 우리가 엄청 밀어줄게.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러고, LG 마그나가 있어요. 멕시코 첫 해외 공장을 멕시코에 했답니다. GM 전기차용 부품 생산. 전기차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돼. 이따 제가 전기차 볼 거예요. 자, 현대차가 롯데 KB운영과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 충전 관련주.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 충전 시장 같이 커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전기차를 관심 가질 때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될까요? 전기차 충전소를 관심 가져야죠. 근데 전기차 충전소가 만약에 관련주 밑에 월 바닥에 있다. 사야죠. 무서워하지 말고 사야죠. 그런 거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 상하이 공장이 제가동 플러스 실적 기대 플러스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태양금속이라고 테슬라랑 연결이 잘 된 종목이 있어요. 이 친구는 올라갔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상하이 공장 부분 가동할 거라 이런 이슈가 나고 이런 뉴스가 떠서 태양금속이 뜰 것 같다고 떴죠. 그러니까 뉴스가 항상 보면 뉴스가 늦게 나와요. 뉴스가 늦게. 대인님 어서 오세요. 항상 차트가 먼저예요. 벤츠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이뻐요. 돈이 있어야 되죠. 종목이 좀 날아가야 돼. 금방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이 추세가 하향인데 이런 뉴스 떴어요. 중국산 아토비 치료제 임상이상 승인됐답니다. 야, 임상이상 승인됐어. LG화학 지금부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저기사가 떴어. 그럼 모르죠. 추세가 하향인데. 문병우님 어서 오세요. 현대건설에 대한 얘기가 좀 있네요. 이렇게 한국 원자력하고 업무 협약했대요. 원자력 사업도 현대건설도 원전 관련주로 넣어야 되겠어. 원전 관련주. 자, 중국이 철강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철강주가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 뉴스는 기사 참고에 제가 저런 걸 갖고 오는 건 뉴스가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을 건들 때가 있어요. 뉴스를 올리고 주가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종목을 뉴스를 찾는 건 제가 저런 뉴스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지금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잠깐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지주가 얼마 전에 무립영재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잠깐만요. 커피를 어디다 놓은 거야? 자, 제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지주가 얼마 전에 무립영재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올라간 종목들 저 관심 가지라고 그랬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지주 중에 안 올라간 친구들이 사실 잘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깨끗한 나라가 날아갈 때 제지주로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봄철이잖아요. 지금 봄철. 황사가 온다네요. 또 중국에서. 황사로 인해서 갑자기 모나리자하고 깨끗한 나라하고 이런 게 날아간 거예요. 야, 이건 생각도 못했다. 예전에 제가 주식할 때 맞아. 봄 되면 저희 크린앤사이언스나 이런 것처럼 황사 관련주를 신경 써야 되고 봄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왜 여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 관련주하고 전기 관련주를 제가 보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름이 봄이 되면 원래 황사 관련주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깨끗한 나라 날아가길래 제주주가 날아갈 때가 됐으니까 깨끗한 나라 하겠구나. 사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추세 전환하고 턴만 돼 있으면 다 날아가요. 근데 모나리자가 같이 날아갔길래 이게 뭐지? 그랬더니 참 황사가 있구나 봄에. 그 생각에 깜짝 놀라가지고 어차피 무리페이피하고 새우도 날아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고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갈까를 보는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런 뉴스 챙겨보기 싫으면 간단해요. 저 성상개미가 얘기한 추세, 저 추세가 뭘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엄청 많아요. 일목기본, 일목내등, 볼링저 밴드, 상단, 일목균형, 보막, 삼각수렴, 각도 추세, 라인 어리제스테이션, MACD 엄청 많거든요. 아무 필요 없어요. 물론 이거 갖다 잘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에 맞게 원칙을 세워서 잘해요. 제가 바라보는 원칙은 일단은 거래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추세가 중요해요. 이 두 개가 다예요. 그래서 추세하고 거래량만 잘 보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손실 나지 않을 확률이 커요. 실제로 시장 안 좋아도 오늘 앞전에 거래량 들어온 종목 잘 날아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제지주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라고 날이죠. 자, 먼저 깨끗한 나라예요. 깨끗한 나라가 제가 얼마 전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라고 그랬죠. 이 친구가 끝났냐? 제가 생각할 땐 이제 시작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물론 1차 목표가는 찍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식이든지 월봉에서 차트 공부 한번 하고 갈게요. 시간 날 때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자,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하다가 턴이 될 시점이 있는데 이때 바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되는 5개월선을 뚫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돌파 안착이라는 걸 하게 되고 역배열이다 보니까 반드시 위에 뭐가 있냐면 20개월선이라는 무서운 저항선이 하나 존재하게 돼요. 첫 번째 5개월선 돌파 안착했을 때 장기적으로 추세 턴이 이루어지게 되고 요거를 쫙 뚫었을 때 첫 번째 맞고 떨어지는 저거 다리가 20개월선이 돼요. 요게 첫 번째 목표가예요. 내가 단타 단기라거나 짧게 사고 나오겠다. 여기서 큰 돈을 실어서 그냥 뭐 8% 10%만 먹을래. 그럼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역배열이 됐을 때 앞전에 요렇게 매물대라는 게 하나 형성이 되면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요 자리가 두 번째 목표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드렸을 때 두 번째 목표가까지는 거의 30%에서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목표가를 맞고 떨어졌을 때 버텨주면 여기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을 그대로 끌고 깨끗한 나라로 오시면 돼요. 자, 깨끗한 나라를 봤더니 언제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졌냐면 저번 달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추세 전환할 거야. 자, 봤지? 우상향, 우하향. 우리 가격 조정하고 있어.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따라서 추세 전환을 해놨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매수 타이밍이 어디가 되냐면 이 친구는 여기가 돼요. 5개월선 근처. 제가 여기 사라고 그랬죠? 그럼 목표가가 어디가 되냐? 1차적으로 20개월선이에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달이에요. 물론 여기 맞고 얼마나 횡보할지 믿고 참고 30일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2차 목표가는 5,700원대가 되고 3차 목표가는 6,500원대가 돼요. 6,500원대까지 버텨주면 상한가가 넘어요. 거의 40%, 45%의 수익률이 나와요. 시간, 주식은 시간이 돈이죠. 내가 여기서 싸게 샀는데 굳이 만약에 뭐 급하게 신용으로 샀으면 당연히 팔아야죠. 신용으로 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현금으로 샀거나 내가 여유가 있어. 믿고 참고 기다려야죠. 왜? 일봉에서 주봉에서 보면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져 있고 요렇게 여긴 갈 거예요. 60주선이 5,200원이에요. 저길 가자마자요. 5,200원이면 한 20% 나와요. 정 8, 90%도 거기서 팔아야 되고 이게 1월 21일에 고점이니까 만약에 저라면 송이상개미 팀은 어디서 팔래요? 그러면 저는 5,200원 근처에서 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가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대란거래 또 들어왔죠. 또 물량 뺏고 있어요. 그만 좀 뺏어라. 안 뺏긴다니까 참. 자, 여기서 지상 지하 자, 그래놓고 쭉 밀었는데 매집봉이 들어오죠. 한번 요렇게 기간 조정이 짧으면 바로 맞고 떨어져요. 따라서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면 241선 맞는 순간 바로 칼매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으면 짧게 떨어져요. 그렇지만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충분하죠. 거의 1대1이 나왔어요. 물론 더 할 수는 있긴 하다. 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중간에 매집봉이 자꾸 들어오죠.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매집하신 분들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도 못 간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저 고점이 오늘 4,900원 찍었는데, 그래도 5,200원은 가야죠. 자, 어쨌거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지하권에서 이 친구들을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 최소한 6, 7천원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믿고 기다렸다가, 오늘 같은 날 쫓아가서 하지 말고, 요렇게 밑에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 자리를 찍을 확률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깨면은 뭐 손절 굳이 안 해도 돼요. 월봉에서 여긴데. 이런 종목을 손절하지 말고, 이런 데 샀을 때 손절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물려가지고 난 장기 투자인데, 내가 얼마 주식을 잘하는데 장기 투자야. 여기서 손절의 의미가 없지만, 여기서는 손절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고, 물론 여기서 사면은 본전할 수 있어요. 한 5년? 5년만 기다리면 돼요. 5년만 기다리면 분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하셔도 되고 또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계속 우하향해서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물타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하향인데 그럼 물타기 하면 할수록 손실은 커지고 나중에 이 자리 왔을 때 바로 팔게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거의 없는 거예요. 드디어 2년 만에 본전했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추세 우하향할 때. 물론 여기서 사는 분들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1%에서 5% 안에 드시는 분들은 이걸 다 먹어요. 굉장히 잘하세요. 저도 이걸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나도 실력만 되면 그분들처럼 하고 싶었어. 오련님 어서 오세요. 근데 저는 저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야, 손희선 너는 그 실력 안 돼. 넌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거 하지 마. 그냥 밑에서 사가지고 어차피 넌 방송해야 되니까 빨리 팔 시간도 없고 이런 거 사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나라는 아직은 뭐 오늘 같은 날 차익 실현하셔도 돼요. 솔직히 꼭 매도는 저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매도가 굉장히 늦어요. 보통 사면은 10%권은 거의 뛰긴 하는데 잘 안 팔아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
멤버님들 꼭 저 따라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우리 멤버님들은 자꾸 저를 따라해가지고 잘 안 파시는데. 그냥 팔 때 차익실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원태 작게 투자하고 많이 투자해요. 그냥 종목은 많고 작게 투자해요. 제 스승님이 또 에드세이 코타인데, 뭐 그분은 뭐 제가 제자가 아니겠지만 제가 에드세이 코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제 그분 추세추종의 거의 달인이고 거의 수익률이 막 3만 % 이래. 뭐 2,000%가 아니야. 근데 이분의 모토가 작게 투자하는 거예요. 금액을 크게 투자하기 시작하면 손절이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손절이. 근데 금액을 작게 투자하잖아요. 그럼 손절이 쉬워요. 어제 깨끗한 날은 그렇습니다. 한창대지가 2등이 될 줄 알고 제가 한창대지를 2등으로 올려놨거든요. 깨끗한 날은 원래 1등 감이었었어요. 근데 세아가 2등을 갔네. 야, 세아가 2등 왜 갔지? 어쨌거나. 자, 세아입니다.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세아인데 추세가 아주 이뻐요. 그리고 월봉 바닥에서 이제 탈출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20기화선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시간투자님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1,800원대가 되고 1,800원대가 되면 20% 가까이 수익률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더 있고, 자, 주봉에서 봐도 이제 추세 돌아왔죠. 자, 가장 무섭다는 그 어렵다는 20주선을 깔끔하게 돌려놓고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황사 때문에 올라가든 뭐 재지 때문에 올라가든 뭐 때문에 올라가든 나는 모르겠어. 추세 전환 이쁘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야 되고, 일봉에서 역시 살짝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관심 가져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사실 이럴 때 잘 안 사요. 오늘 올라갈 때 안 사. 왜냐하면 요렇게 이제 매물대를 뚫어준 거 어디죠? 드디어 뚫었어요. 자, 큰 그림을 놓고 주식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 조정을 딱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놓고 지상, 지하. 드디어 지하권으로 왔어요. 이렇게 지하권에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야 이 수익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요렇게 파는 게 아니고 요렇게 사서 요렇게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하권에 들어왔는데 앞전에 대량거래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잘 안 들어오길래 제가 빼놨는데 빠르네요. 그죠? 자, 매집봉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여기서 여긴데 세력들이 판다 말도 안 돼요. 오늘의 4% 5%는 그냥 가볍게 물량 소화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전에 잘 보니까 매물대가 있어요. 요렇게 가대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를 지금 뭐 굳이 무리해서 세력들이 좀 마음이 안 급하다 보니까 살짝 소화시켜주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리나 이런 데가 오면 다시 저는 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친구 깨끗한 나라 사고 싶었는데 저도 뭐 솔직히 자금이 좀 한정이라 현금 신용을 같이 쓰는 바람에 깨끗한 나라가 신용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 세아는 살맘이 있습니다. 신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 친구는 이 20개월선을 목표로 한 16%에서 17%를 목표로 여기죠. 240 지상을 탈출하는 요 공간을 목표로 제가 매수매도 진행할 확률이 높은데 오늘은 5%나 떴기 때문에 오늘 들어갈 일은 없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오늘 정다운처럼 이쁘게 또 음봉이 떨어져 준다면 정다운 음봉 떨어졌죠. 그러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절대 쉽게 한 방에 사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할 매수하고 내가 만 샀더니 막 날라가. 저 한 방에 샀어야 되는데 이건 욕심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손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주식 사서 손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손실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수익은 일단은 생각하지 말아요. 손실만 생각하면 수익은 무조건 따라와요. 이게 신기한 건데 저 예전에는 거의 수익에 초점이 있었고 욕심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무조건 손실에 초점 맞춰요. 내가 얘를 어디서 째려보고 있다 사야지 내가 손실을 안 볼까. 도대체 얘를 어디서 사야 될까. 굉장히 신중하고 이것도 무서워서 분할로 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야 돼요. 근데 분할로 사다 봤더니 날라갔네. 그럼 마음속으로 저 한 방에 샀어야지. 1,000만 원 저걸 뭐라고 그래. 200만 원 5번을 사고 있냐 너는.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돼서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손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손실을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순간 물론 5% 뛰고 내일 날아갈 수는 있어요. 분산 분할로 사면 되죠.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내일 모레 사고 이틀 또 사고. 왜? 월봉 H가 낮잖아요. 여기잖아. 월봉 최고점도 아니고. 자, 분할 매수는 추세가 하향일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니라 악성 물타기예요. 분할 매수는 이렇게 상향일 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야, 세아가 오늘 5% 떴는데 내일 또 갈 것 같아. 저점 안 오면 어떡하자. 그럼 오늘 내가 사고자 하는 비중이 한 20%만 사자. 내일 음봉 떨어졌어. 좋아. 내일 또 20% 사자. 추세가 우상향일 때, 주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일 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 추세가 하향일 때 여기부터 싹 물타기 해가지고 비중 이만큼 커졌어. 엄청 큰 손실이 오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이 친구가 때문에 다른 주식 사지도 못하고 다른 거 하지도 못하고 성리상 TV가 저거 좋다고 그러는데 저거 사지도 못하고 꽁꽁 물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은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의 개념은 딱 간단해요. 제가 생각하는 분할 매수는 우상향일 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분할 매수야. 제가 생각하는 물타기는 우하향일 때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틀라져. 물론 기다리면 돌아 나가겠죠. 그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이 부분은 주식하면서 반드시 꼭 명심해야 되지 않나. 저도 항상 이게 마음속으로, 심리적으로 주식은 신법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1000번, 10번 다짐하고, 샘표식품을 그렇게 팔고 싶어도 아직도 안 팔고 있는. 안 팔아, 난 못 팔아. 기다린 시간이 얼마인데, 지금. 당일날도 안 팔았는데, 지금 어제도 안 팔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한창대지를 보겠습니다. 한창대지인데, 이쁘죠? 이제 월봉 5개월선 이제 돌려놨어요, 이 친구. 이제 이 시켜서 여기가, 그러니까 조금 강력한 이제 저항선인데, 뛰면 여기는 갈 거예요. 전고점인 2,400원대까지는 가게 되고, 조금 약해요. 수익률이 한 15%? 12%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친구는 한 12% 뛰면 바로 팔아야 돼요. 왼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역시 추세 돌려놓고 있죠, 지금? 저번 주까지 좀 안 좋았는데, 매물대가 좀 많아. 이 매물대가, 요게 좀 세. 한 방에 다 뚫어줄 만큼의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 들어올까? 자, 일봉에서는 일단 100점 만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자,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 지상. 지상, 지하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지하. 이거 많이 써먹어야 되겠다. 자, 근데 일봉에서 옆으로 쭉 밀었습니다. 잘 밀어놨어요. 누군가가 이쁘게, 자, 기간 조정이 짧을 땐 제가 바로 팔으라고 그랬죠. 우연히 여기서 샀다면 241선을 깼는데 우연히 내가 여기 샀어. 바로 팔아야 돼요.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넥서스 사이언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밀었는데 옆으로 갔어요. 근데 누군가 거래량이 자꾸 들어오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뚜렷한 거래량 7개 들어왔어요. 근데 매집봉이 여기에요. 여기서 판다 좀 크리했죠. 2,500원은 가야죠. 더 갈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자꾸 못 가요. 꼬리 맞고 떨어지고, 꼬리 맞고 떨어지고, 꼬리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그린 거예요. 물량 내놔. 다 소화시켜주면 케어할 건데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2,500원대에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저렇게 생각해 보고. 자, 한국 패키지입니다. 한국 패키지를 보면, 제가 이제 네 번째로 빼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뭐, 월봉 5개월선 밑에 있기도 하지만, 매물대가 좀 많아요. 예전에 이제, 그 후팡이라든가, 그 코로나로 인한 이제 제지주의 영향이 많이 올라간 친구인데, 조금, 이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뾰족 솟으면 여기 매물대가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옆으로 간 거는 많이 물려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친구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600원대 정도 맞으면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3,600원, 5,300원대. 높진 않은데, 추세는 괜찮아요. 주봉에서 봐도 역시 뭐 잘 돌려놓고 있고, 일봉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앞전에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이쁘긴 한데, 여기서 지상, 지하죠. 밀어놓고 거래량이 툭툭 터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순간 급등하면, 이런 친구는 깨끗한 나라하고 틀려서 좀 이제 빨리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4,900원, 뭐 이전 고점인 5,300원대. 근데 5,300원만 가도 상한가 아니야? 그러네. 맞아. 보기 약한 게 아니구나. 차트가 월봉이 너무 가파라서 그랬고, 20기가선이. 요 20기가선이 가파르면 원래 위험해요, 요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평탄해야 좋아요, 평탄해. 평탄하면 할수록 내가 크게 먹어요. 근데 가파르면 예전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고, 오른쪽 산이 되기 때문에 마진폭이 작은데, 일단 20기가선 맞고 떨어질 거예요. 20기가선 가면은 한 15% 나와요. 떨어지면 이렇게 30%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러 가지 패턴은 아직 이뻐요. 주봉에서 60주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성이기 때문에 역시나 4,800원대 한 16%, 17%의 목표가를 가지고 하는 게 좋고, 당연히 이전 저점을 깬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손절이죠. 근데 제지주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것 같진 않아요. 자, 무림 형제들 중에 제가 무림 PMP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물론 무림 SP가 대장주예요. 뛰면 이 친구가 빨리 뛰긴 할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고자 할 때 위치가 높아요. 겁나. 솔직히 무서워요. 내 피 같은 돈을, 예전엔 좋았죠, 예전엔. 제가 무림 SP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요때 샀으면 좋았죠. 근데 지금 들어가기엔 부담이 되고, 무림 페이퍼도 좋긴 한데, 이 친구도,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은 또,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팔 이유가 없어요. 이탈 안 하고 있죠, 지금. 무림 페이퍼, 그러니까 큰 수익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긴 위험하고, 무림 삼형제 중에 그래도 그나마 좀 볼만한 무림 PF인데 이 친구도 오늘 급등해서 많이 뛰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아직도 지하권이고 240에서 밑에 있죠. 좀 올라갔구나. 월봉에서 봤을 때 이제 가장 강력한 60개선 맞았는데 요까지는 갈 거예요. 1,300원. 이제 마진폭이 작아졌어요. 자꾸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고 날라갔기 때문에 두 번째가 여기인데 자꾸 이제 뛰니까 마진폭이 약해져가지고 더 가려나? 이 최고점 갈려나? 원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여기거든요. 6,800원. 뭐 장기로 좀 봤을 때 뭐 아직은 추세가 굉장히 이뻐요. 잘 살아있는 거 이제 가장 강력한 60주선을 뚫었기 때문에
교정이 들어갈 때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 60주선은 일봉에서 정확히 5일선과 241선이 돼요.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인, 잠깐 우리 캔들에 대한 이해 하나 하고 갈게요. 자, 241선이 있어요. 5일선에서 이렇게 돌파해 줄 거야.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인 5일선이 241선을 돌파하려는 큰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땅 뚫어줄 때 양봉이 뛴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일대가 있어요. 이게 압박감 때문에 그런데 요럴 때 매수해요. 다음날 뜁니다. 자, 안 뛸 수도 있어요. 근데 뛸 확률이 높은데 요렇게 5일선이 240원 뚫어주려고 했죠. 어김없이 내일 생길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요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음봉이 하나 떨어질 수 있어요. 요렇게. 그때 매수 깨면 손절. 21선 깨면 난 손절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가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게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한솔재지는 꾸준히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죠. 뭐 꾸준히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속도가 늦어요. 대형주라. 빠를 수도 있으려나. 근데 어쨌거나 원체 좋아요. 20개월 선이 14,300원대. 여기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여기만 뚫어주면 60개월 선을 가고 15,000원대인데, 제가 순서로다가는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넣었다는 얘기는 안 사겠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을. 뭐 사셔도 되는데 추세 엄청 이쁘죠? 대형주라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어요.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일단 얘 맞고 떨어질 건데 60주선 추세는 이뻐요. 일봉에서 보게 돼도 뭐 꾸준히 올라가죠. 역시 뭐 세력분들이 전혀 속도가 빠르지 않은 이 한솔재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조회사죠. 자, 지상. 제일 커요. 지하. 아마 그릴 거예요. 제가 기업 공부를 다 못해서. 자, 요렇게 밀어놨습니다. 대량거래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꾸준히 그냥 양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아마 사시면은 답답은 하실 건데 계속 올라가긴 할 거예요. 답답은 좀 할 거예요, 이 친구가. 빠른 스윙에서 봤을 때, 빠른 단기 단타에서 볼 때는 사지 않는 게 좀 중요하고. 신풍돼지 의외로 속도 빨라요, 이 친구. 너 일로 와라. 3등 정도에 내가 놔주겠어. 마음에 좀 안 들었었는데. 여기가 목표가가 찍은 거예요. 이 친구는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추세 이쁘죠? 그 어렵고 무섭다는 그 뚫기 힘들다는 20주선을 뚫었어요. 자, 이 3주 전에 뚫었고 저번 주에 안착해놓고 이번 주에 위에서 출발이기 때문에 추세가 깔끔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추세 유지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한번 갈 거야. 자, 이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거가 깜짝아. 자, 그 일봉에서 보면 잘 살아있죠. 자, 보통 차트의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인데 어떤 종목이 가격 조정이 시작했어. 기간 조정이 짧으면 바로 팔아야 돼요. 쭉 밀었는데 쫙 밀었죠. 매집봉이 빵빵빵 들어왔는데 이렇게 매집봉이 들어왔을 때 이 친구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다가 21선을 찍었다 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